예, 반갑습니다. 예,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대우가톨릭대학교 공공학번 교수 24년차 김기대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대학만의 혁신적인 융합교육을 만들고자 TF가 구성이 되었고요. 오늘은 제가 그 TF 위원장의 자격으로 발표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제목에 2-2분의 1이라고 적혀 있는 내용은 지금 현재 논의 중에 있고 완성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융합교육의 필요성, 목표, 우리가 하는 목표, 그 다음에 전체적인 체계, 그 다음에 이와 관련된 우리 학교의 브랜딩 이야기, 그 다음에 기대 효과, 이런 걸 중심으로 발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선생님들 고등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우리 대학을 어떻게 홍보하셨습니까? 학생을 보내주시면 저희가 책임지고 잘 가르치겠습니다. 대우가톨릭대는 취업률이 높습니다. 기숙사 훌륭합니다. 내년에 지하철이 들어옵니다.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채워졌을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나 급박한 나머지 사실은 학생이 원하면 조건 없이 전과가 될 수 있으니 무조건 들어와 주십시오. 일단은 들어와 주십시오. 심지어 올해도 반드시 추가 모집이 있을 것 같으니 9등급 학생이라도 들어오면은 다 합격합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저희가 만일 중하위권 학생들의 수험생을 가지고 있고 그들 학부모라고 하면 사실은 책임지고 잘 가르치겠다고 이야기하지 않는 대학이 없습니다. 기숙사 좋다고 해서 지하철이 들어온다고 해서 우리 애들을 보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럼 왜 지역 중위권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선택해야 하느냐 하는 질문에 있어서 그 대답은 지하철, 기숙사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 대학의 정체성에 꼭 맞는 우리 대학의 교육 시스템이 이렇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구가톨릭대학은 도대체 어떤 교육을 시키고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우리가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학생들에게 공부만 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다양한 비교과 활동으로 풍성한 대학생활을 지향하고 있는 우리는 스텔라 교육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한 대학의 교육 방향과 교육 철학을 알려면 그 대학의 장학제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올해 2학기 때 우리 성적 장학금이 완전히 폐지가 되었죠. 그리고 차민지 스텔라 장학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스텔라 시스템은 사실 우리 대학이 최초로 제안을 했고요. 역량 기반으로 교과 비교과를 아주 완벽하게 어떻게 역량 통합한 교육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많은 학교들이 따라온 모방을 하고 있는 자랑스러운 시스템입니다만은 엄밀히 이야기해서 스텔라 시스템은 교육 수단에 불과한 겁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교육 콘텐츠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 대학만의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가 필요합니다. 우리 대학에서 융합교육에 필요한 그 이유를 설명하면, 그 첫 번째 이유는 현대사회는 융복합적인 지식을 가진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약사, 물리치료사, 영양사, 건축가 등은 특별한 자격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학과 학생들은 자격증 취득을 위한 공부가 최우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미래학자들의 예측에 의하면 지금 청년 세대는 적어도 평생 직종을 대여섯 차례 바꿀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첫 직장이 문을 열 수 있는 맞춤 열쇠 한 개가 아니라 평생 맞닥뜨릴 다양한 직업의 자문서를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이에 우리는 이 학생들이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두루 지식을 가진 융합적 인재로 성장할 수 있게끔 마스터키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습니다. 융합교육에 필요한 두 번째 이유입니다. 사실은 우리 신입 선생님들 앞에서 이런 걸 이제 보여주려고 하니 좀 민망하기도 하고 대단히 미안하기도 합니다만 진솔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는 어쩔 수 없다고 치더라도 어떤 이유에서든지 간에 우리 대학의 위상은 최근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지다 보니까 대구가톨릭대학교 신입생 학업 역량은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아마 우리 대학 신입생은 처음부터 꾸준히 목표로 한 그 학과에 지원한 학생이 많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신입생은 자신이 선택한 학과에 대한 자부심, 애착심이 굉장히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전공에 맞지 않아서 자퇴 편입을 더욱 증가할 것이고, 전공과 전혀 관련 없는 직장을 선택할 가능성은 더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학업 역량이 낮아가지고 학과를 대충 선택했던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나? 이들에게 우리 대학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전공의 다양한 학문을 그냥 경험도 아니고 아주 쉽게 경험하게 해주면 자신이 관심을 가는 전공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학과 전공이 적성에 맞지 않아서 자퇴나 편입하려는 학생을 어떻게 지도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에게 여러 가지 학문이 융합된 다양한 융합 전공을 펼쳐주고 편입 대신 그 속에서 자신의 새로운 진로를 선택하게 하거나 아니 희망하는 새로운 전공을 개척하게 하면 중도 탈락률이 감소될 것입니다. 융합의 원래 의미는 이미 존재하고 있는 다양한 것을 합하여서 새로운 하나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저는 잘 모르는 분야지만 뇌과학이라고 하는 분야도 아마도 물리학이나 의학, 심리학 이런 것들이 합쳐진 신학문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 대학 융합교육의 목표는 뇌과학자와 같이 새로운 학문 분야를 창조해낼 수 있는 인재를 육성하는 것이냐? 아닙니다. 대구 가톨릭대학교 융합교육의 목표는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해서 두루두루 지식을 가져서 다양한 도전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 대학은 2015년도부터 프라임 사업 준비 일환으로 레고식 융합 모듈 전공 교육 시스템을 마련하고 시범 실시를 하였습니다. 그 당시 지금은 글로컬 사업이 연 200억이지만 그 당시 8년 전이 되겠습니다. 연간 150억, 450억이라고 하는 그 당시 전무후무한 아주 대단한 사업이었고 메이저 대학은 소위 올인한 이런 사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저희 대학 같아서는 에이스 사업, CK 사업으로 한참 날리고 있던 저희 대학이 반드시 이 사업을 따야 되겠다는 욕심이 굉장히 생기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나름 의미 있는 저는 나름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굉장히 저는 의미 있다고 생각했는데 융합 모듈 전공 교육을 마련했습니다. 그렇지만 사업 선정의 목표를 두었기 때문에 기존 교육과 중에 굉장히 큰 변화가 요구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와중에 구성원들에게 충분한 설명, 충분한 이해를 구하지 못한 채 서둘러 시행하였고요. 그래서 이 제도가 가지는 어떤 의미와 효과보다도 이것에 대한 오해와 불신이 더 많이 전달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아마 이 제도 자체에 대한 상당한 거부감이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프라임 사업은 결과적으로는 대구 경북 지역에 2개 대학을 뽑는데 사실은 저희가 3위 안에 들어가가지고 본선까지 진출했는데 제가 사실은 영남대하고 경운대에서 밀려 떨어졌죠. 그리고 융합교육의 기대 효과를 크게 얻지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부터 폐지 절차를 진행을 해서 이거 여러분들 히스토리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완전 폐지를 하게 되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도가 좀 잘못됐다라고 하면 시행착오를 통해서 조금씩 고쳐 나갈 수 있었을 텐데 완전히 폐지함으로써 우리 대학만이 가질 수 있는 고유한 혁신융합 시스템을 정착시킬 수 있는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뒤 몇몇 단과대학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행했지만 그만한 파급력을 가지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2년간 융합교육 시행 결과를 보게 되면 융합 교과목 수라든지 강좌 평균 수강생 수라든지 수강률 이런 측면이 굉장히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나름 좋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강의 만족도 절대 점수는 낮지만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는 우리가 생각한 만큼 아주 얻지는 못했으나 2년 동안 시행함으로써 학생들의 융합교육 내지는 새로운 교과 과정에 대한 어떤 기대와 열망은 존재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폐지했지만 교육부는 우리가 제안한 융합 모듈, 나노 디그리 이런 것들을 막 사용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제안한 이후에. 그리고 각종 국제사 공모에서 학과의 틀을 벗어난 융합교육을 굉장히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교육부는
소전공 학위과정, 그러니까 나노 디그리, 마이크로 디그리의 개설을 허용했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권장하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융합 모듈 교육, 나노 디그리, 레고식 자기 설계 전공 등을 변형해서 이렇게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적용해서 글로벌 사업 등에서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수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이 이번에 새롭게 정립하고자 하는 융합 교육은요, 복수 전공, 부전공, 자율 전공 등 대학에서 꾸준히 실행하여 왔지만 사실은 학생들에게 외면받아 왔던 그런 기존의 방식과는 완전히 달라야만 합니다. 공부와 거리가 멀었던 학생들에게 다양한 전공 학문에 대한 체험을 쉽게 경험하게 해주고 학생들 하여금 전공 선택 및 학업 의지를 높여줄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학의 정체성과 우리 대학이 지향하는 교육 방향과 잘 어울려야 한다. 대부분의 졸업생들이 지역 기업으로 취업하고 있습니다. 그런 특수한 결부해서 융합교육 참여 자체가 또 지역 기업 취업으로 또 연결해 줄 수 있어야 된다. 2016년도와 같이 강제 참여가 아니라 학생과 교수 모두에게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 총장이 여러 번 바뀌어도 우리 대학에서 지속 가능한 교육 시스템이 되어야 한다. 이 그림이 다시 나왔습니다. 신입 선생님들 대단히 죄송합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학업 역량이 낮을 대로 낮아진 상태로 입학한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시켜야 훌륭히 성장시켜서 당당한 사회의 일원으로 배출시킬 수 있을까? 저희는 학생을 퀀텀 점프 시켜주는 교육이 필요하다고 믿습니다. 퀀텀 점프라는 용어가 굉장히 생소하시죠? 이거 양자 물리학 용어입니다. 전자가 원자 핵 주위를 돌아다닐 때 에너지를 흡수할 자기 자리가 있는데 에너지가 낮은 준위가 있고 에너지가 높은 준위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에너지를 흡수해서 에너지가 높은 준위로 이동할 때 천천히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홀짝 뛰어 이동한다는 것입니다. 한꺼번에 이동한다는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어떤 특정한 일을 계기로 해서 계단을 뛰어오르듯이 펄짝 뛰는 것을 말합니다. 경제학적으로는 기업이 어떤 혁신을 통해서 단기간에 비약적으로 실적이 호전되는 경우를 퀀텀 점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국 주식 하시는 선생님들을 엔비디아 굉장히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신문을 살펴보면 퀀텀 점프하는 엔비디아 주가, 또 SK그룹이 또 퀀텀 점프하는 SK 이런 식으로 요즘은 지금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고등학교 과정을 완벽하게 건너뛰다시피 했던 우리 학생들을 어떻게 퀀텀 점프 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먼저 소홀히 했던 건너뛰었던 기초 기반 교육을 시켜서 준비를 시켜야 되겠습니다. 둘째, 점프를 하기 위한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그 계기를 우리 대학에서 자신의 꿈, 새로운 목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전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셋째, 그런 뒤 각성하고 내재되어 있던 잠재력을 발현시켜가지고 점프를 실현하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차민재로 성장하는 것입니다. 미래자동차공학과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고등학교 특강을 자주는 아니죠. 우리 학과를 많이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어쨌든 고맙게 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 갔을 때 저는 자주 이 질문을 듣습니다. 교수님, 저는 자동차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수학은 영 꽝입니다. 제가 그 과에 들어가서 공부 잘할 수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굉장히 현실적인 질문이고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학과 신입생은 모두 수학과학에 자신이 없는 친구들입니다. 그런데 만일에 이 학생이 2년제 전문대학을 갔다면 우리는 아주 단순 반복 기능 실습 교육만 시키면 됩니다. 그런데 4년제 공학도의 목표는 연구 개발자를 양성하는 데 있습니다. 설계하고 해석하고 시험하고 관리하고 하는. 그러니 이 학생이 4년제 자동차 공학을 이수하기 위해서는 너무나 안타깝지만 수학과 과학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우리 과에 오게 되면 중고등학교 교과서 내용을 다 가르칠 수는 없지만 자동차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최소한의 것들을 고르고 골라서 우리가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 줍니다. 일명 공학 길라잡이 교과목을 신설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지를 보여드리면 선생님들이 깜짝 놀라실 수도 있는데 공학길래잡이 교과목은 작년부터 처음엔 2학점으로 시작했습니다만 지금 3학점을 올려서 도저히 안 돼가지고 주 4시간씩 하고 있습니다. 초등수학부터 고등 물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개념 위주로 가르치고 그 내용은 전부 중고등학교 교과서 PDF 파일을 받는다고 각서까지 썼습니다. 이걸 다른 데 유출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가 만들었고요. 첫 번째 페이지는 이거였습니다. 2분의 1 더하기 3분의 1은 5분의 2가 아니다부터 가르쳤습니다.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이걸 정말 모르는 학생들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안다손 치더라 안 하는 학생들은 이거 좀 만만하다, 이거 그렇게 어렵지 않겠다라고 자신감을 심어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분수의 4층 연산부터 시작을 했고요. 속도, 거리, 시간, 관계 다시 공부 조금씩 빌드업을 시켰습니다. 지수, 로그 이거 나오면 애들은 거의 이제 포기를 하기 시작하거든요. 그렇지만 공학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수, 로그, 삼각함수의 개념도 다시 알기 쉽게 설명하고 벡터라는 개념도 다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고등학교 교과서 그림으로 모터 발전기 구조를 다시 쉽게 설명. 전부 다 고등학교 교과서에 있어서 캡처해가지고 가져온 것이죠. 그래서 작년부터 이 공학길래잡이라는 수업 성과가 있었는지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저는 3, 4학년만 23년째를 가르치고 있다가 작년에 처음으로 1학년을 가르쳤는데 더더군다나 애들한테 수학을 가르쳤는데 그 더더군다나 애들은 학업 성적이 낮은 애들인데 걔들이 이걸 하고 있을 때 정말 충격을 받지 않을 수 없었는데 근데 저는 완전히 포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렇게 애들한테 사전사후 테스트를 해보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한테 아주 단순한 기초수학, 기초물리 문제를 학기 초에도 그러니까 3월 2일 날 주고 6월 15일 날 6월 한 며칠 날 다시 이렇게 주는 거 다 하고 난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사인 30도 더하기 탄젠트 45도의 값을 적을 수 있느냐, 아니면 F=M의 뉴턴 제2법칙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아느냐, 이런 것들이죠. 자주 잘 알고 있다 5점, 전혀 모른다 이렇게 표시를 하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인문계고 졸업생들 학기 초에 54점이었는데 이 수업을 다 듣고 나니 이렇게 애들이 다 듣고 나니까 애들이 몇 점 75점으로 향상이 됐더라고요. 똑같은 문제에 대해서. 특성화고 졸업 38점이 나왔습니다. 38점은 잘 모른다에서 완전히 모른다 사이거든요. 그런데 애들이 64점으로 향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64점은 75점보다 낮지만 54점보다는 훨씬 높다는 겁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는 그 향상률이 조금 줄어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도 같은데 어쨌든 특성화 학생들이 좀 더 많아진 것도 있고 뭐 제 자세가 좀 틀려진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비슷한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야, 고등학교 과정 건너뛰었던 우리 애들이 진짜로 수업 태도는 다시 이랬지만 이렇게 애들이 평가를 하고 있구나. 우리 학생들한테는 정말 이런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학업 역량이 낮고 지극히 평범했으며 꿈이 없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이 학생은 대충 학과를 정해가지고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런데 대구 가톨릭대학교에서는 건너뛰었던 중고등학교 공부를 애들한테 차근차근 기초부터 다시 가르쳤습니다. 이 학생은 대학 내 수많은 전공의 여러 가지 학문을 다양하게 경험해 보았습니다. 그 속에서 자신이 진짜 이것이 내 것이다라고 하는 꿈, 전공, 직업, 목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각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웅크리고 잠자고 있었던 잠재력이 발현되어서 비약적으로 퀀텀점프 성장해서 당당한 일꾼이 돼서 사회에 진출하였습니다. 이것이 대구 가톨릭대학교가 꿈꾸는 퀀텀점프 융합교육의 비전이자 목표입니다. 융합교육 체계는 지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열심히 완전히 정립된 것도 아니고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다만 큰 틀에 대해서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일단 학생이 입학을 하고 나면 단과대학별로 기초, 복습, 고등학교 과정이죠. 기초, 복습, 교과목 수강을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양한 전공과 다양한 학과에서 융합 인문 교과목을 수강합니다. 학생들로 하여금 될 수 있으면 많이 그리고 가볍게 부담 없이 들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7주 단위 1학점 교과목으로 하자는데 의견을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융합 교과목을 수강해 나가다가 자기가 관심이 가는 전공, 새로운 목표를 발견하게 되고 그 전공에서 개설하는
소규모 교과목 집단인 어떤 융합 모듈을 이수를 하고 그래서 소전공이 나노 디그리 학위를 취득합니다. 더 나아가서 관련 융합 전공을 복수학위로 취득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와 관련하여 굉장히 중요한 대우 가톨릭 브랜딩을 저희가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의 중하위권, 목표는 중상위권이 좋겠습니다만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제가 죽기 전에는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학생이 태어난 애들이 이렇게 적고 있는 한 중상위권을 목표로 하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방법은 중위권 내 중하위권이 목표가 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중하위권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대학, 그 대신 그 학생들이 우리 대학을 가장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브랜드를 가져야만 하겠느냐. The University. 너무 좋은 말입니다. 우리 대학이 The University가 된다면 춤이라도 추겠습니다. 근데 과연 우리 선생님이, 여기 있는 선생님이 과연 얼마나 이 The University에 공감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공감을 하지 못하는데 외부에서 홍보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미래교육의 플랫폼, 이 취지에 공감합니다. 너무 좋은 말이 훌륭한 말입니다만 매번 추가 모집으로 대학의 존폐가 생존이 위태롭다 이렇게 하고 있는 판에 우리 대학은 미래교육의 플랫폼이다가 아무리 외쳐본들 그 주장은 먹힐 것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다시 이 질문을 다시 던져보겠습니다. 지역의 중하위권 학생들이 가장 오고 싶어하는 대학이 대구 가톨릭 대학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공감할 수 있고 외부에도 공감할 수 있는 우리 대학만의 브랜드를 어떻게 갖출 것인가? 저희는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고 앞으로도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세 가지 요소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우리 대학의 근학 이념인, 우리가 뗄 수도 없습니다. 싫다고 뗄 수도 없습니다. 근학 이념인 가톨릭 정신입니다. 참고로 저는 가톨릭 신자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문을 보면 대형 교회의 목사 아들 세습 뭐 이런 이야기, 조계종 스님들의 패싸움 뭐 이런 이야기는 볼 수 있습니다만 그래도 가톨릭 이러면 이태석 신부님과 김수환 추기경의 소외된 자를 향한 사랑 이런 것이 떠오릅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제가 가톨릭 대학이라서 가톨릭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종교적인 이미지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가톨릭이 그대로 우리 대학 인성교육에 이어집니다. 두 번째 요소는 스텔라 교육입니다. 우리 대학이 전국 최초로 제시한 역량 기반 교과 비교과 통합 스텔라 교육입니다. 스텔라는 단순히 비교과 활동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장학금 주는 이런 제도가 아닙니다. 그의 철학이 있습니다. 이 학생이 너 우리 대학으로 오너라, 우리 대학 오면 공부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활동, 비교과 활동을 해서 대학 생활을 풍성하게 누리다가 다면적으로 성장시켜 줄게, 이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지막 요소가 지금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퀀텀 점프 융합 교육이 되겠습니다. 일로 오너라, 우리가 기초교육으로 건너뛰었던 교과목을 공부를 시켜주고 융합 교육을 시켜가지고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해줘서 비약적으로 성장시켜 줄게. 자, 이 세 가지 요소로 우리가 어떻게 홍보를 하면 되겠습니까?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요, 공부를 잘하는 아이를 더 잘하게 해서 사회의 리더로 키우는 대학이 아닙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요,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이 중하위권 학생들을 힘들고 소외된 자를 품는 가톨릭 정신으로 보살펴주고,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요, 퀀텀 점프 융합 교육으로 자신들이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이런 꿈, 원하는 전공, 원하는 직업을 새롭게 만들어주고,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요, 스텔라 교육으로 다양한 비교과 활동과 풍성한 대학 생활을 제공해 줌으로써 마침내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차민재로 성장시켜드리는 대학입니다. 거짓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대학이 지역의 중위권, 중상위권,
죄송합니다. 중상위권 얼마나 좋겠습니까?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외칠 수 있는, 자신 있게 외칠 수 있는 우리 대학이 가진 진실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가톨릭 정신, 그 다음에 퀀텀 점프 융합 교육, 스텔라 교육, 지역에 있는, 근처에 있는 영남대학교, 대구대학은 흉내조차도 낼 수 없는 겁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대구 가톨릭 대학이야말로 지역의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좋은 대학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그들이 가장 오고 싶어 하는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홍보함으로써 그들의 학부모, 그들의 선생님이 이들을 가장 보내고 싶은 대학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대구 가톨릭 대학교가 내년에 지하철이 들어온대요. 취업률이 높대요. 기숙사도 훌륭하대요. 금상첨 아니겠습니까? 융합교육특별위원회는 교수 8분과 지금 현재 직원 3분, 그 다음에 보직교수 4분이 모여가지고 열심히 조언안을 짜고 있습니다. 좋은 많은 의견 제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TF에서 구성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논의할 주제는 다음과 같습니다. 효율적인 기초기반 교육의 방안은 무엇인가? 그 다음에 전공교육과정과 교육과정을 완전히 이렇게 뒤섞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리셋하는 것이 아니라, 전공교육과정, 지금 현재 전공교육과정, 그리고 지금 현재 교육과정을 그대로 두고 유지하면서 전공과 교양을 포괄하는 융합교육 방안을 지금 열심히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어떤 체제로 교과목을 모듈화시킬 것인가, 그리고 교수님들은 개별 융합 모듈을 어떻게 개설할 것인가, 수동적 성향을 가진 우리 애들을 어떻게 융합교육 참여를 높이게 할 것이냐, 나노 디그리 소전공과 융합 전공을 학위 취득의 의미는 무엇이고 어떤 조건으로 지역할 수 있는가, 융합교육하고 스텔라 교육을 어떻게 잘 버무릴 것이냐, 그 다음 융합 전공의 이수를 지역기업 취업으로 이어지게 하는 방안은 무엇인가, 융합교육을 개선한 플랫폼은 무엇이고 그때 개별 학과의 역할은 무엇인가, 여러분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다양한 의견을 주시면 저희가 저한테 주셔도 감사하겠고요. 또 주위에 있던 위원들 선생님들한테도 이렇게 던져주시면 저희가 충분히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퀀텀 점프 융합교육의 기대 효과 말씀드리면서 발표 마치겠습니다. 우리 대학을 대표할 수 있는 대표적인 교육 콘텐츠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는 평범하고 주목받지 못했던 학생들을 입학시켜서 새로운 꿈을 발견하게 해서 퀀텀 점프 성장시켜 드립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구 가톨릭 대학교의 가톨릭 정신과 스텔라 교육과 퀀텀 점프 융합 교육, 이 세 가지를 합쳐서 브랜딩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모두 가진 대구 가톨릭 대학이야말로 지역의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에게 가장 매력 있는 대학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품격 있는 대학 홍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작년이죠. 바카스 사들고 교무실 들어가서 정말 하위권 학생이라도 오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할수록 품격이 떨어지고 위상이 떨어지는 이런 홍보가 아니라, 우리가 진정으로 중위권, 중하위권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교육 제도를 가지고 있으니, 좋은 대학이니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그들이 먼저 우리 대학을 찾아오게 된다는 것이죠. 신입생 중원율이 상승할 것입니다. 재학생들을 위해서 풍성한 마스터키 교육과정을 구성해 놓으면 그들에게 새로운 도전 기회를 제공해서 재학생의 교육 상승도, 만족도가 상승할 것이고 중도 탈락률이 감소할 것입니다. 융합 모듈 교육은 특정 기업이 교수와 같이 이렇게 설계하는 기업 설계 모듈, 혹은 낮은 단계의 계약학과 형태인 기업 설계 전공을 활성화할 수 있는 최적의 교육제도 구성입니다. 최적의 교육 시스템입니다. 따라서 우리 대학이 기업에 꼭 필요한 인재를 양성하는 대학이다 라고 하는 그 위상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러면 취업률이 상승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 스님들께서 뜻을 같이 해주시고 또 응원까지 해주신다면 사실 이번 기회에
우리 대학에 정말 도움이 되고 참 좋은 혁신융합 교육 제도를 마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완성해서 잘 만들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